달러당 1,500원 선이 현실이 되면 집값보다 먼저 돈이 흐르는 길부터 막히고 부동산은 그때부터 흔들립니다. 전광판 숫자가 올라갈 때 사람들은 바로 집값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가격보다 먼저 돈의 동맥에서 반응합니다. 대출 창구가 조용해지고 PF가 멈칫하고 공사비가 눌리면서 현장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거래는 먼저 식고 그 다음에 가격이 따라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환율 1,500원이 오면 집값보다 먼저 어디가 어떤 순서로 흔들리나? 통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환율 오르면 집값은 무조건 떨어진다. 둘째, 원화 약세면 부동산이 해지라서 오를 수 있다. 셋째, 환율은 실물과 별개고 부동산은 지역 문제다. 그런데 이건 전부 직격을 전제로 한 얘기예요. 환율은 집값을 직접 때리는 망치가 아닙니다. 중간 버튼을 눌러서 부동산을 흔듭니다. 버튼은 딱 3개입니다. 하나, 물가와 금리. 둘, 자금 경색, 특히 PF. 셋, 공사비와 분양 흐름. 환율 자체보다 환율이 눌러버리는 이 버튼들을 봐야 합니다. 핵심 원인 3개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원인 1, 대출금리. 환율이 오르면 체감은 결국 생활비로 옵니다. 원화가 약세로 기울면 수입 물가가 자극되고 그 여파가 물가로 번집니다. 원화가 10% 약세로 움직일 때 소비자 물가가 약 0.3% 올라갑니다. 여기서 판이 달라집니다. 물가 압력이 생기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렵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는 순간 부동산은 가격보단 먼저 거래 체력이 무너집니다. 살까가 아니라 버틸 수 있나로 질문이 바뀌거든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로 흔들리는 건 집값이 아니라 대출로 버티는 실수요의 체력입니다. 원인이 PF. PF는 한 문장으로 정의됩니다. 미래의 분양에서 들어올 돈을 담보로 지금 공사를 굴리는 자금. 그런데 시장이 불안해질수록 돈은 겁을 먼저 먹습니다. PF는 특히 그렇습니다. 조달이 막히면 공사가 멈추고 공사가 멈추면 분양이 꼬이고 분양이 꼬이면 다시 돈이 더 안 들어옵니다. 악순환이죠. 여기서 더 위험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가는 전환이 마비된 채 완공이 어려운데도 만기만 늘려 버티는 가짜 본 PF 같은 신호가 나온다는 겁니다. PF 부실 규모는 2024년 6월 기준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가격이 떨어져서 PF가 터지는 게 아니라 PF가 막히면 시장 전체가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원인 3. 공사비와 분양. 세 번째는 현장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결제되는 원료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고 그 압력이 철근, 시멘트, 레미콘 같은 핵심 자재 원가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분양가가 오를 수도 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공사비가 급등하면 조합과 시공사 갈등이 커지고 그 갈등이 사업 지연이나 중단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현장이 멈추면 하도급이 멈추고 주변 상권도 멈추고 지역 경제가 같이 얼어붙습니다. 세 번째로 무너지는 곳은 가격이 아니라 현장의 속도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높은 구간으로 들어가면 일단 생활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가 흔들리고 실수요의 대출 체력이 먼저 꺾입니다. 동시에 시장 불안이 커질수록 자금은 방어적으로 움직이니 PF가 더 예민해집니다. PF가 막히면 공사가 느려지고 느려진 현장은 분양 흐름을 다시 막아섭니다. 여기에 공사비 부담이 겹치면 갈등이 커지고 지연이 길어집니다. 원달러가 1,500원에 육박하는 흐름 속에서 건설공사비 지수가 2025년 10월 기준 131.74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숫자는 이 압력이 말이 아니라 원가로 이미 찍히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잡히죠. 대출 체력에서 PF 돈줄로, 다음은 현장 속도, 집값은 그 다음입니다. 과거를 보면 충격이 항상 같은 모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외환위기 국면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1년 만에 13.2% 폭락한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서울 집값이 10% 내외로 완만하게 내려가는 길고 지리한 침체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핵심은 환율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은 대출, PF, 공사비가 동시에 눌릴 때 충격의 모양이 급락이 될지, 장기 침체가 될지 조건이 갈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당 1,500원 선이 의미하는 건 집값이 당장 무너진다가 아닙니다. 돈이 움직이는 경로가 먼저 수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가격보다 먼저 거래해서 식고 거래보다 더 먼저는 대출 심리와 조달 환경에서 굳습니다. 여기서 필요는 하나예요.
물가 압력과 금리 기대가 흔들리면 실수요의 체력이 떨어지고 PF가 예민해지고 현장이 느려집니다. 이 세 축이 동시에 작동하면 가격은 후행하더라도 시장 전체의 온도는 먼저 내려갑니다. 그리고 전망은 조건부로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급등 흐름으로 불안을 키우면 금리 기대 훼손 PF 경색이 겹치면서 충격이 더 빠르게 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상단에서 안정되고 불안이 진정되면 가격의 급변보다 거래 위축과 선별 조정처럼 느린 압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비 갈등과 정비사업 지연 신호가 커지면 시장은 가격보다 먼저 현장의 멈춤으로 체감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말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환율은 단독 변수가 아니라 중간 버튼을 눌러 부동산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이것을 체크해보세요. 환율이 치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높은 곳에서 버티는지, 주담대 금리가 꺾이는지 아니면 멈추는지, PF는 전환이 되는지 아니면 연장만 반복되는지, 그리고 공사비 갈등으로 현장이 느려지는지.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체온계는 결국 거래량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먼저 흔들린다고 느끼는 지점이 어디였나요? 대출, PF, 현장 중에 하나만 골라 댓글로 남겨주세요.